이재명 대표의 이제 중도 보수 이른바 네네. 그 말씀 그 네. 이후에 뭐 당 안팎에서의 공격이랄까요? 비판의 네.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지도부 내에서는 어떤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지도부 내에서는 지금 보수당이라고 한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생긴 겁니다. 네. 보수를 왜 포기했냐? 보수의 가치는 뭡니까?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네.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옹호하고 이쪽에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빨리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보수의 가치인데 공간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 그럼 우리 민주당에서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너진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의 가치까지도.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수권 정당의 변모를 갖춘 거죠. 전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당이 됐다. 이제는 그 진보 당만이 아니라 중도 보수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당이 됐다.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죠. 아. 두 번째, 국민의 그 삶, 경제, 네. 안보 이런 것들을 모두 책임을 우리 당이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용 노선으로 하면은 진보의 정책이든 보수의 정책이든 간에 네. 국민들이 더 잘 살고 더 그 좋은 행복해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익 중심, 국민 중심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은 우리 당이 표방했던 것이 그건데 중점 단어를 이 평안이 분배니 이런 데 더 했어요. 경제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잖아요. 성장이 경제가 돼야, 성장하면서 네, 같이 분배가 분배하고 있고. 이렇게 갔는데 네. 민주당 우리 당에는 전통적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분배에 주안을 두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분배를 좀 더 많이 했어요. 강조를. 그러다 보니까 마치 분배는 민주당, 성장은 보수 이거 아니라 같이 추진한 거고요. 그렇죠. 안보와 평화도 한 단어예요. 안보가 튼튼해야 평화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진보 진영에서는 통상 평화를 얘기했고 두 개 다 같이 하면서도 보수에서는 안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화 얘기보다. 네. 그래서 우리 역대 김대중 정부나 또는 그 문재인 정부, 네.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비를 아주 많이 배당을 하면서 안보를 튼튼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평화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런 스펙트럼을 다 갖고 있다. 이제는 수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링 밖으로 이탈해버린 듯한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도 이제 함께 내란 종식과 헌정 네. 수호를 위해서 원탁 네.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뭉치고 그러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려는 세력과 그렇죠.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 이렇게 네. 나눠지는 것이고 네.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 중에는 거기에 마치 진보만 있다라고는 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국민들이 함께하는 네. 거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세력이란 단어 쓰기보다 네. 헌법을 수호하는 우리 거의 대다수 전 국민과 그렇죠. 예. 헌법을 파괴하려는 극단주의자들, 보수를 쓰기도 싫어요. 극우라고 극단론자들과의 네. 싸움이죠. 윤석열과 윤석열 같지 않은 극단론자의 싸움.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대다수 국민과 네.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과 극단론자들의 네. 싸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된다. 네, 그 국민 뭐, 속에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 예.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 중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이걸 우리 당이 다 아울러서 빨리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잡고 네.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경제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럼요. 예. 그 차원이다. 그 네.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자 이제 극단 세력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보면은 뭐 네. 최근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네, 그렇죠. 남성 40대 네.
예, 안모 씨 캡틴 코리아라고 뭐 이렇게 하던데 CIA 미군 출신이라고 막 그렇게 맨 처음 알려졌었는데 참. 미국 가본 적이 없고 네. 육군 병장 제대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런 모습들 그렇게 뭐 제보해서 또 가짜 뉴스가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그러니까 참, 얘기 네, 그래 참.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사회를 더 이제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미국 얘기를 계속하고 어제도 윤석열 쪽 변호인단이 미국 얘기를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미국 얘기를 또 하고 있던데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도 미국통이잖아요. 사실 네, 네, 미국통이신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미국 상황 윤석열에 대한 반응 어떻게 네.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국은 명확하죠.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대단히 최고의 가치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이가 일으킨 구테타, 친위 구테타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반대했고요. 그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국민, 민주당을 비롯해서 지지를 해왔습니다. 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극단론자들이 미국까지 가서 뭐 부정선거 뜯느니 자꾸 미국 가서 홍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거기에 뭐 일부 언론이 나온다 하지만은 네. 대다수 미국의 국민들은 구테타 또 내란 아. 이런 거를 옹호할 국민들은 거의 없어요. 없을 미국 것이다. 국민들도 네. 한미 동맹이 만약에 구테타가 성공했으면 예. 한미 동맹도 파탄 났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독재자로 가는데 그 미국이 옹호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와 전혀 가치가 다른데. 네. 그러면 아마 한미 동맹도 파탄 났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민주주의를 빨리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윤석열 파면이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네.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되겠죠.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 골드버그 전 미국 대사도 윤석열 계엄은 엄청난 실수다. 비민주적인 행동이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럼요. 그런 걸 보면 글쎄요. 여기에 대한 판단 미국에서는 이미 내려놨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를 네.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기를 또 민주주의가 회복이 완전히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다. 제가 네. 최근에도 미국 그 조야에 있는 사람들 오면은 가끔 만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미국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해요.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네. 그래서 빨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회복을 해야 된다. 아, 뭐 이런 견해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자, 뭐 캡틴 아메리카까지 등장을 했지만 네. 그리고 성조기를 항상 들고 나오는 구구 집회 그러니까요. 그 네. 모습을 항상 보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되게 불편할 겁니다.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하는 세력들이 미국의 성조기를 갖고 오니 그러면 마치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과 그 같이 그렇지. 동조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미국인들도 그구들이 갖고 나오는 성조기 그 되게 불편할 겁니다. 아, 네. 불편해할 수 있다. 네네. 자, 우리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그러니까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 등에 대한 압수에 나섰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네. 본격적인 수사가 좀 이어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야죠. 네, 명태균 게이트라고 네. 뭐 이제 황금폰과 USB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공개가 네.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오세훈 관련된 네. 사안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에 창원지 검에서는 네. 제대로 수사를 못했잖아요. 이미 증거들은 확보가 됐던 것 같은데 한금폰이나 이제 중앙지검으로 오면서 지금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어떻게 적극성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청문회에서도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서 빨리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비상계엄과도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수사하라라고
라고 요구를 했었죠. 우리 네. 청문회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이건 수사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네. 진상을 빨리 밝혀야 되는 것이고 여기 뭐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네. 뭐 그리고 그렇죠. 뭐 윤상현, 김종인 등등 여러 가지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네. 있는데 그렇죠. 검찰이 계속 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국민의힘 많은 전직 현직 의원들이 네. 거기 명태균 한금폰에 이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뭐 참, 얘기가 추측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 추측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로 밝힐 일이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빨리 수사를 해서 네. 명명백백히 그러한 의혹만 있을 게 아니라 추측만 난무하게 해서는 안 되고 빨리 밝혀야 되겠죠. 네. 네, 그래요. 이제 대선 국면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여당에서 좀 빠르게 더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오늘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책을 냈다라는 네, 소식도 들었는데 네. 국민이 뭐 먼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제목이에요.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네. 얘기를 좀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책에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대통령이 돼서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가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 재판 네. 오늘도 지금 그렇죠. 공판이 나가 있는데 네. 겨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그거는 보셨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거기에 왜 비상계엄이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DNA와 비슷하다는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전 보여요. 실제 우리가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민주주의, 제가 계엄한다고 실제 네. 그 예고했을 때 경고했을 때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은 무슨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이냐 근거가 있으면 그렇죠. 갖고 와봐라 하고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계엄이 일어났잖아요. 윤석열 같은 독재자 또 그런 DNA를 가진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아마 윤석열 머릿속은 계엄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한동훈이가 책에 그렇게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그를 이제 그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걸로 저는 인식하거든요. 네. 뭐 눈에 뭐만 네. 보인다.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네,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대선 시즌이 시작됐다. 조기 대선 네. 시즌이 열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뭐 공세,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또 이제 공격하는 그런 또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이름만 이재명이랑 언급만 18번 뭐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을 사실상 애정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막강한 지금 야당의 후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안간 힘을 다 쓰는 것 같아요. 네. 예,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명확히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해야 되고 또 어떤 판단이 네. 내려지는지는 확실히 생각하고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예. 대표께서는 아주 잘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혼란기에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고 안보를 챙기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분열돼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화합시키려고 먼저 노력하고 있고요. 엊그저께는 조계종 불교 쪽 태고종 총무원장도 만나서 네. 정치 쪽에서의 이런 국민들의 분열을 정치인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니까 종교계도 좀 나서서 분열된 대한민국 또 위기에 이른 대한민국을 같이 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하자고 요청도 하시고 네. 또 종교 지도자분들도 이러한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것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당내에서 그동안 뭐 비명계라고 해서 이재명 비판했던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포용하면서 아우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현재 행보는 저는 아주 잘 하고 계신다. 네.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한
사실 이런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세력들하고도 같이 그렇죠. 가야 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헌법을 수호하는 네, 그런 네. 모든 사람들 네, 함께 가고 민주주의를 있는.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네. 그룹은 어느 그룹이든지 이것이 내란이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는 네.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네. 좀 여쭤볼게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25일에 네. 어제 네, 아무런 징계 없이 네.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분노를 하고 계신데. 그렇죠. 분노가 되죠. 왜냐하면은 참 그 최상병 예. 그 억울한 죽음의 책임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무사히 전역하고 아무런 책임도 못 진다. 사실 12.3 비상계엄 이전에 최병 국정조사가 막 시작되려고 맞아요. 했었고 예. 또 특검도 막 가려고 했는데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이제 잠시 주춤하다 한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내란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나면은 최병 특검법도 발의가 돼서 네. 명명백백히 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최혜병 이 순직 여기에 네. 윤석열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렇죠.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의. 돼 가고 있죠. 네. 이 윤석열의 이 실정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그 고비고비가 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뭐 이태원 참사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뭐 했습니까? 국방부 건물 뺏어서 들어가는 이게 그때부터. 상식입니까? 그때 이미 계엄의 DNA는 있었다고 봐요. 군을 아주 뭐 우습게 알고 완전 자기가 군을 맘대로 그렇네요. 좌지우지하고 사병화한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 DNA가 그때부터 꿈틀거리고 있었던 걸로 봐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건물에 쫓아내요? 쫓아내려면 새로운 건물 지어주든가 그렇죠. 새로운 그게 건물을 상식적이죠. 마련해주고 이걸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식으로 나가라고 네. 해버려서 아하. 안보 공백도 생기고 그 후과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네. 임성근 사단장 소식까지 저희가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게 될 네. 텐데요. 네. 의원님 가시기 전에 못다 하신 말씀이나 꼭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저희가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극복이고 헌재의 마지막 판결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말이 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헌재 마지막 판결하는 걸 늘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마지막 예. 순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다 뜻을 모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팻 공광님께서 귀여운 주불리 네. 김병주 의원님 늘 화이팅입니다 댓글 네. 주셨고요. 그리고 주불리 의원님하고 하트 보내주신 김현숙님도 있고 네. 이 마이봉님께서도 엄지척하고 태극기 이모티콘 주시면서 김병주 의원 화이팅 이렇게 댓글 또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또 김병주 아이고. 최고위원의 네. 활약상 또 지켜볼 네.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